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진행하는 저는 책 읽는 아나 이순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밤 11시를 지나고 있고요. 이 앞에 제 딸이 자고 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뭘 먹고 있네요. 오늘 함께 할 책도 상당히 따뜻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책을 다 그냥 통째로 윗줄을 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저한테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이었어요. 요즘은 어떤 좀 삶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바로 류시화 작가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이후에 류시화 작가의 특유의 울림과 시선을 담은 산문집입니다. 마음이 담긴 길, 쾌렌시아, 찻잔 속 파리, 혼자 걷는 길은 없다 등 여러 글들이 페이스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의미,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삶이 답을 해준 내용을 담은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밑줄을 굉장히 많이 친 그런 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글귀들을 읽어드릴까 하거든요. 제목은 누군가의 마지막을 미소 짓게 라고 쓴 내용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미소 짓게. 한 가슴의 상처를 치유한다면. 며칠 전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그 나라에 김혜자는 의료봉사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리고 어느 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안에 한 흑인 여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었다.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 누르는 자리마다 역겨운 고름이 흘러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졌다. 의사와 김혜자는 몇 시간에 걸쳐 소독약으로 그녀의 몸을 닦고 고름을 제거해 주었다. 다 마쳤을 때 30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고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빛이 났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김혜자와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행복하다고. 짧은 생을 고통으로만 보냈으나 한 번의 따스한 손길로 행복을 마음에 품고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김혜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명상 잡지에서 뉴욕 택시 운전사의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다. 밤중에 전화를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갔는데 어두운 슬럼가에다 인적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이면 다들 그냥 차를 돌리지만 그 운전사는 왠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경적을 울린 후 차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연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80살이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 작은 짐가방을 끌고 나왔다. 고전 영화에서처럼 원피스에 베일이 드리워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운전사의 에스코트를 받아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찾아갈 주소를 건네며 시내를 통과해 가자고 부탁했다. 주소지까지는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시내를 거쳐가면 1시간 넘게 걸린다고 운전사가 설명하자 그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지금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창문 밖으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간 곳은 그녀가 결혼해서 갓 신혼살림을 차린 주택가였다. 지금은 가구 전시장으로 바뀐 소녀 시절 춤을 추곤 했던 무도회장 앞에서도 멈췄다. 그녀는 건물 앞이나 내거리에 차를 세우게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 앉아 밖을 응시하곤 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작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지갑을 꺼내 요금을 묻자 택시 운전사는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생의 마지막 기쁜 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그녀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고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그녀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불친절한 택시를 탔거나 참을성 없는 운전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전사가 먼 길을 돌아가기를 거부했거나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어두운 슬럼가를 떠났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영혼은 그 마지막 느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미소 짓게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인데요. 우리가 오늘 한 무심코 한 행동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아주 행복한 기억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행동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을 너무나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늘 삶이 마지막인 듯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다 인생을 초월해서 1년 365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괜히 그냥 막 신경질이 나고 괜히 짜증내고 괜히 그냥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화가 나고 여기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 때도 있는데 그때는 꼭 평생 살 것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막 다 있는 대로 이 온갖 감정을 다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하고 특히나 가족한테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인생 길지도 않은데 위험하면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또 저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씻어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경이롭고 막 가슴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책 안에 제가 이걸 지금 넣었거든요. 네. 단풍잎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단풍잎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건데 예쁘게 제 책, 이 책 갈피에 이렇게 꽂아 놔봤습니다. 마음이 담긴 길이라는 또 이 루시아 작가님이 쓴 글이 있거든요.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쓴 내용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하리 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머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도라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 UCLA 인류학과 전공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르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좇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길인가요? 글쎄요, 어떤 무모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비웃을 때 있죠. 그러면 진짜 내가 너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딱 정해져 있는데 주변에서 반대하고 그랬을 경우에 정말 그 꿈을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길, 정말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길을 걷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할 때는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슴이 시키는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게 버려진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건 방황했던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삶의 방향이 맞는지 그 길이 맞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뜨거운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류시화 작가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책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으로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